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늘 고민이신가요? 수익을 내고 나서 다음은 또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제 그런 투자 고민 머니케어 뉴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회원들과 함께 스윙,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종목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머니케어 뉴스. 정말 좋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한 매수 시점, 시황 체크, 오프라인 미팅, 실시간 브리핑. 서비스를 통해 만족스러운 투자 경험을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 노하우를 크게 증가시켜드리고 공유해 나가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부터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최근에 보면 어쨌든 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투자자의 숙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뭐 상당히 좋았잖아요. 우리도 직전 3개월 동안 많은 수익들을 만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휴직이 아니겠어요? 자,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종목들을 단돌이 잘 쳐가면서 리포트폴리오 해 나가는 것들, 그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유동성 부분이 상당히 좀 막혀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국 셧다운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런 과정으로 가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럼 미국 재무부가 단기 채권을 발행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까지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 그러니까 장방으로 밀어올릴 만한 내용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동성 부분에서 특히 이제 채권 발행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시장의 금리가 반영이 되고 채권 금리 반영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는 그런 구간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달러의 강세 현상이 어떻겠어요? 조금은 수그러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꼭 항상 보면 시장이 조금 안 좋고 그럴 때 버블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수반해서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자, 진짜 버블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습니까? 예, JP 모건 같은 데서 매도 리포트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나오겠죠. 자, 그런 것들은 일단 우리가 이슈로 알고 있는 것들이고 시장에서 적당한 조정 작용을 해주는 그런 역할로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또 어떤 분께서 오프라인 미팅 하는데 또 질문을 또 해주신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간단하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채널하고 우리 채널하고 차이점은 뭘까? 다른 채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건 일단은 안 좋은 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드려보면 안 좋은 쪽 같은 경우는 어떠요? 내가 들고 있는 걸 팔기 위해서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어떻습니까? 소개하는 곳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여러분 퀘스천 마크를 던져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왜요? 나는 팔고 남들에게는 매수하게 해주는 그런 뭐 방송 채널 같은 데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뭐 평단 조절하는 것까지 다 보여드리잖아요. 내려가는 종목을 잡아서 끌어올리는 것들 같은 경우를 하는 채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지난 18개월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온 과정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50대 넘은 분들은 상당히 어떻게 돼요? 모니케어 뉴스 회원 가입을 해야 되나? 저기도 또 뭐 이상한 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회원비가 상당히 싸다고 오히려 의심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요. 오히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싼 곳에 좋은 떡이 없다. 글쎄요, 그래서 보통 물건 같은 경우는 비싼 게 좋은 거긴 한데요.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좀 더 궁금하시다 그러면 좀 더 면밀히 보시면서 또 그런 부분을 파악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이 안 좋을 때도 늘상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하면서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실전 투자는요, 항상 같이 해 나가면서 풀어 나가는 것들입니다.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항상 그렇죠. 항상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또 털어내는 건 털어내는 것들이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가고 있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잘 또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새롭게 또 공략주 체크앤 스터디 진행해 볼 테니까요. 물론 지금 당장 공략할 종목들 아닙니다. 자, 그런데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거 다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좀 체크업하고 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내일까지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소소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걸려있는 부분이 여러분들 이쪽이 더 열려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열려있는 부분은 내일까지는 있다라는 것들 생각해 주시고 그 후로 이제 우리가 포지션 잡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업사이드로 가고 있는 부분 그렇다고 하면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4090포인트 그 이하 쪽, 4080포인트 이하 쪽, 그쪽에서 예를 들면 매수를 하는 쪽은 좋겠고, 그 위쪽에서 거래하는 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특히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을 때는 고점 플레이 하는 것들은 특별한 종목이 아니면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점 플레이 하는 것들이 상당히 또 위험한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또 최근 장세 같은 경우 조금만 안 좋아도 사실 뭐 우리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 엄청 나쁜 것도 아닌데 그냥 물건을 그죠? 매물을 크게 던져서 하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오늘 실적 부분 한번 체크해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는 긍정적으로 현재까지는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가 빠지지 않는 것만 해도 여러분 상당히 좋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은 종목별 장세 순환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들은 항상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보통 보면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되는 것들은 보통 분기별로 둘째 달에 어떻습니까? 중반, 그러니까 이번 달 같은 경우 11월 중반 여기까지가 마무리가 되는 것들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순환매, 뭐 성장주 이런 것들을 또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포지션을 또 잡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되고, 자, 오늘은 첫 번째 종목 제가 심택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저도 방송을 했지만 뭐 전환사채가 이제 신규 상장으로 올라온다 이런 것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아무리 좋아도 말입니다. 시장 변동성에 대응할,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하는 구간이 나왔을 때는 대응하기 상당히 어려운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뭐 제가 두 달 전, 세 달 전쯤에 심택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내용도 있으니 그거 보고 거래하신 분들 또 복을 받으셨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저는 뭐 포트폴리오에 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부터는 조금씩 봐도 된다. 왜? 신규 상장 물량들 이런 것도 다 나왔고요. 차익물도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심택을 우리가 봐야 되는 그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올해가 아닙니다. 올해는 사실은 기대치 때문에 올라간 것들. 그러니까 실적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컨센서스보다 미스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2024년도 하고요. 2025년도의 변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첫 번째 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2026년도에 대한 영업이익 부분이 상당히 크게 좋아지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선반영해서 주가가 많이 치고 달려 올릴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올라오니까 심택이 거의 뭐 68,000원, 7만원 가까이 오는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뭡니까? 저는 뉴스로 올라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은 실적이 미스가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크게 하락을 하죠. 적어도 상승폭의 절반만큼은 저는 훼손해 주는 것,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 뭐 그렇게 해서 거래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실제로다가 거기에다 뭐 전투적으로 막 진행을 하고 그러다 한번 펑 떨어져. 물론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6월달 정도에 우리가 공략하셨던 분들이 이야기고요. 그 후로 따라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9월달, 10월달 같은 경우는 절대 손을 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정화작용을 좀 하고 있는 시간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27년도도 가이던스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 긍정적인 전망인데 이거는 보지 말자. 우리가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볼 만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봐야 되는 건 내년도가 이 정도 성장하는 것들은 상당히 크게 우리가 주가를 갖다 적정한 밸류에이션을 이제 추정할 수가 있는 그런 단계로 진입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오버슈트한 개념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 부분을 갖다 우리가 인지하고 가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러나 지속적으로 어떻습니까? 영업이익이 증가되고요. 매출도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들은 지금 4분기에 지금 매출 계속 성장을 하다가 1쿼터에 조금 쉬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 주가가 리바운딩이 올라온 데서 엄청나게 크게 올라갈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부분은 좀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CES 있으면서 내년도는 뭐 소캠이에요. 뭐 그다음에 메모리 쪽 관련된 부분 상당히 기판 쪽 관련된 부분 상당히 성장할 거예요. 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4쿼터 가는 기간 속에서 1쿼터에 진행하는 그 구간 속에 저점을 갖다 잘 파악해 가면서 공략 포인트를 잡아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선반영했던 내용들이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장성 너무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가는 항상 이렇게 선반영 먼저 하는 거 저 인정합니다. 자, 그러나 그동안에 전환사채 물량 나온 것도 다 개무시하고 올라갔던 것만큼은 분명히 보상을 치러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그때요. 그 물량 나오는 구간 요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저는 허수라고 사실은 봐요. 그래서 좀 더 아래로 내려오는 정상적으로 보면 여기서 선회하는 것들은 그렇게 정상적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구간은 바로 이 구간에서 지금 모니터링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6만 한 3천 원 이 정도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4만 원대에서 4만 5천 원 이 구간 사이에서 우리가 포인트 잡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정도면 스펙을 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플레이할 수 있는 구간이 있고 시간을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단기적인 매물대 구간은 이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라인까지는 와주셔야 돼요. 예, 기다려 주셔야 되는 거죠. 51,400원도 아니고요. 잘 생각해 보면 46,000원에서 7,000원 구간. 이 구간까지는 그냥 모니터링 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분할 매수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잡고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윗단에서 손대는 것들은 별로 좋지 않다. 왜 터진 자리가 여기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 위치 구간이 공략해야 될 자리는 아닌 겁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뭐 우리가 조심해서 나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급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양복이 들어오는 시그널도 그닥 좋진 않죠. 여기는 지금 그런 분위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기왕 털어주는 거 확실히 아래쪽으로 밀어주는 쪽으로 생각해보면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저 4만 5천 원짜리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면서 모니터 해주면 보수적이면 4만 5천 원짜리 보시고 조금 더 글쎄요 나는 좀 더 높은 구간에서부터 잡아가고 싶어 그러면 이 정도 상황에서 보면 좋겠는데 어쨌든 저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린 데다가 저는 봄에 4만 원까지 충분히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훨씬 오버슛도 했잖아요. 그래서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성장성 부분인데 특히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저런 게 없어요. 뭐 전환사채 물량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충분히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거에서 정상적인 조정 과정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그때 한번 또 플레이 해주면 됩니다. 우리 스윙거래, 롱숏거래 하니까 조정 시에 공략해주는 포인트 잡고 진행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도 뭐 괜찮을 겁니다. 기판 쪽 관련된 부분은 뭐 내년도에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죠? 메모리 쪽 관련된 부분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기판 쪽도 같이 올라가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저쪽도 이따 설정 기판 쪽이 성장을 한다 그러면 삼성전기 같은 MLCC 분야 같은 경우도 동시에 성장해 나가는 것들도 잘 생각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묵직한 거는 삼성전기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패키지 쪽 기판 이쪽 관련된 쪽에서 보신다고 하면 대덕전자 1번, 그다음에 심텍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리콘2는 처음에 우리가 좀 진행을 했다가 재미 못 보고 그냥 조금 익절하고 마무리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리콘2는 그러면 이제 거래를 언제 하냐라고 하면 내년 1월 달쯤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략을 해주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게 영업이익 나오는 부분, 특히 이제 지금 매출도 그렇지만, 뭐, 어쨌든 요즘 최근에 보면 화장품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매출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는 없어요. 기대치에 부합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화장품 관련된 쪽 같은 경우는 연말에 매출이 증가된다 하더라도 뭡니까? 예, 세일 시즌이다. 재고 정리하는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이제 보통 보면 4분기 정도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좀 감소를 하고요. 항상 제가 시즌이라고 했잖아요. 화장품 관련된 것부터는 보통 5월 달부터 주가가 상당히 올라간다. 그래서 보통 보면 구정 때쯤 매수해서 봄이 다가올 때, 보통 보면 우리가 어린이날이죠. 그 기점을까지 이렇게 보면서 플레이 해 나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가는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에는 항상 빼잖아요. 내년도 가이던스도 4쿼터를 갖다가 높게 치진 않을 거예요. 영업이익 부분은. 그러면 항상 화장품 관련된 주는 여러분들 1분기가 구정 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예, 다시 5월달 이 정도 구간이 1차 진행이고 두 번째도 반응이 좋아서 5월, 6월달 좀 쉬었다가
3분기 정도쯤에서 한 번 정도 올라가주는 그런 형태를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한국콜마저랑 같이 거래하실 때 그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 생각을 좀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마다 이렇게 사이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실리콘2는 2026년도에 우리가 만나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기대치를 가지고 간다. 그건 좀 그렇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저기 지금 왼쪽에 지금 저점 뭐 있어요? 35,000원짜리. 예. 저 자리까지 온다 생각하면 조금 일찍 매수해줘도 괜찮다. 기본적인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까지는 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매수를 할 건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 4분기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보세요. 좀 빠이빠이 하고 계시다가 다음에 공략해 주시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매일 3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하루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음은 현대건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가이던스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4쿼터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올해 진행됐던 부실들 4분기 실적에서 털어내지 않겠습니까? 작년에도 그랬죠. 작년 같은 경우도 어땠습니까? 예, 우리가 1월 달에 이걸 다 털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현대건설 공략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월 말이죠. 그때 또 현대건설 수익 실현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불과 11달 전 이야기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 후로 현대건설 쫙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인 모습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대 엔지니어링 가지고 있는 부분하고요. 각종 공사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실들을 분명히 저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 반영하면서 또 털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이던스도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대건설이 이미 어느 정도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갖다 보여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이던스 제공을 갖다가 뭐 FM 가이드가 혼자 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부분 생각해 보고 나서요. 그러면, 그거 털어내고 나서, 그다음부터 어떻게, 이제 원전 모멘텀도 있을 거고요. 또 기존에 중동 관련된 또 발전소라든지 또 아파트, 플랜트 뭐 이런 것들 다 진행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크게 또 증가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밸류에이션 다시 평가하겠죠. 그래서 내년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들은 1월 한 15일에서 부정 사이 그 구간에서 어떻게 저점 형성되고 목표가 9만 원 찍고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보면 더불어서 원전 관련된 부분도 주가들이 대부분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원전 관련된 것도 크게 폭발적으로 주가가 뭐 모멘텀적인 부분은 분명히 발생되긴 하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항상 늦게 따라오는 부분도 같이 좀 있다는 것들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또 만들어내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저 가이던스, 그러니까 4쿼터에 나오는 저 실적과 가이던스 가지고 대략 밸류에이션을 갖다 추정해 보면 5만 5천 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 그러니까 지금 220일 라인 이렇게 들어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은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거에 이제 현대건설, 제가 아마 3년 전쯤에 처음 방송을 시작할 때 첫 종목이 현대건설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목표가 8만 원 드리고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정상적인 예를 들면 매출과 수주잔고가 있을 때 현대건설 같은 경우 보통 보면 5만 원대 이렇게 들어가게 매수하는 것들이고요. 보통 8만 원 정도 수준에서는 수익을 또 챙겨가는 그런 것들 생각을 많이 과거에는 했어. 정상적인 이제 그 시장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 종목을 많이 거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 부분에 대해서만큼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5만 원과 5만 5천 원 뭐 이 정도 사이 보고 가시죠.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수급이 들어올 만한 상황이 없으면 수급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조금씩 아래로 눌러주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생각하고 조금 보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장대 양보 한 3%, 4%짜리 들어온다고 우리가 추정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자, SBB 테크하고요. 제가 로봇 관련된 종목들하고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된 감속기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 점이 아주 가장 심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 어쨌든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크게 인기를 끌다가 최근에 또 하락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CES 보고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모리 여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 26,000원을 타겟으로 해서 아마 이제 선수들은 공략을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26,000에서 24,200원이면 만족스러운 구간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24,000, 26,000원 하면 저 정도 갖고는 수익률이 적어도 2,400원 이상 갭이 벌어져야 된다. 이제 2,000원 갭이 벌어졌잖아요. 조금 더 아래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그렇게 분석이 되고요. 그래서 60일과 120일 이평. 다행히 121 이평이 여기 220일 라인하고 이게 붙어 있잖아요. 거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3,000원 정도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계속 모니터링 지금 하고 있다고 이미 알려드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아마 2주 전쯤에 11월 말 정도쯤 되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다시 공략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이 나십니까?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하이젠 RNM 그리고 RS 오토메이션 그리고 로보티즈 이런 것들 로보티즈는 잘 빠지진 않고 있는데 좋은 건 그러니까 흑자도 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조정이 골이 깊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클로봇은 계속해서 뭐 지금 자리 잡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조정받은 것들이 훨씬 더 어떻게 돼요? 탄력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내용이 더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싼 게 RS 오토메이션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젠RM, SBB테크, RS 오토메이션 또 한 번 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OS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해서 여기도 수익 내고, 그죠?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하락장에서 여러분 수익을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번에 어떻게 돼요? 또 여기 잡을 때가 돼 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모니터링을 계속을 하고 있는데, 수급 상황이 좀 좋아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장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깔아뭉개고 있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9,200원짜리가 최저점인데, 거기까지는 오진 않을 것 같고, 우리가 9,500원, 이 정도 수준에서는 처음 신규 매수 이렇게 들어가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뭐 내일이죠. 내일이나 모레 이번 주가 내려가면 저 구간에 진입을 하면 우리가 초기 물량 잡아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 여기가 지금 계속 박스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구간에서 수익을 만들어냈었는데 이 점을 좀 생각하시면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거는 싼 종목이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싼 종목에 너무 많은 예를 들면 포트폴리오 전체를 구상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여러분 포지션 잡으셔 가면서 여러분들 난 스몰캡은 뭐 총 예를 들면 투자금 맥스가 뭐 2천이야 1000이야 뭐 이렇게 정해놓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왜? 팔 때도 생각을 해야죠. 살 때만 사는 건 쉬워요. 성장주 같은 경우에 아무도 안 살 때 사니까. 근데 올라갈 때는 예, 그런 것들이죠. 충분히 시장에서 받아줄 수 있는 환경을 생각하시면서 공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말 있었지. 최근에 보면 여러분들, 저도 다 당황스럽긴 합니다. 조금 앵그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장이 그렇게 움직인 거는 우리가 뭐 피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대응을 해 나갈까? 이 부분도 뭐 데이터 나와 있는, 저는 숫자를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숫자를 보고 기다려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내려주는 게 상당히 중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3쿼터 나와 있는 이 실적 부분에서 기대치만 못했다. 특히 매출 부분이 기대치만큼 못했다. 그러니까 성장이 사실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여기 들어오는 거 1쿼터, 2쿼터, 3쿼터 올라오는 과정에서 계속 매출 부분이 성장을 하다가 지금 주춤한 거잖아요. 주춤을 왜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생각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과정들은 이 구간에서 당연히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도 있었고요. 뭐, 글쎄, 뭐, 글쎄, 경쟁자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나타났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조금은 없잖아. 있겠죠. LNC 바이오 같은 경우요.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그거랑 질이 좀 다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글로벌로 계속해서 진출해 나가는데 미국 진출 이야기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건 먼 이야기거든요. FDA 승인 받는 건 신청일로부터 거의 1년 넘게 걸리는 이야기들이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건 아니고 뭐 유럽이나 또 중동 이런 쪽 진출해 나가는 그런 것의 매출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10월달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이 많이 들어온 것들, 뭐 외국인들이 들어서 한국에서 치료 시술 받고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4쿼터 실적으로 반영이 되겠지, 3쿼터 실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자, 그것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건 10월달이잖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그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 4쿼터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매출 증가율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오고 영업이익도 정상적으로 영업이익이 망가진 건 아니었었습니다. 집안 3분기 같은 경우도
거 그 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 1쿼터까지도 괜찮은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꼬라박았으면 어느 정도는 어떻습니까? 다시 리바운딩 치고 오는 모습이 생길 것 같아요, 안 같아요?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 시점이 어딜까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4쿼터 실적은 3쿼터보다 양호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일정 부분 충분히 또 리바운딩 들어오는 구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으니까 출구 전략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 항상 보면 물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때 당황스러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부분을 많이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직전에 보면 외국인 평단가들도 여기 근처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항상 생각을 해보면, 글쎄요, 무너진 자리라고 하죠. 여기가 요 구간이 무너진 자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배드시고도 나온 자리. 그러면서 물량이 대량으로 출회된 그런 과정이고요. 지지선은 이 라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조금 더 아래쪽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비중 조금 올려가지고요. 또 출구 전략을 진행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는 55만 원 정도에 들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매수하다가 지난번에 다 풀 매수를 못했던 거세요. 어쨌든 제가 기준치는 55만 6,666원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맞춰 나가는 걸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빈 공간 안에서 여러분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돈을 오랫동안 저희는 묵혀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면 요 사이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승부수를 띄운다는 개념을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한 12만 원 정도 빠졌지 않겠습니까? 그죠? 상당히 많이 빠져서 지금 몹시 앵그리 하실 텐데요. 자, 그러면 저기서 우리가 비중 60% 올려주면 어디로 내려옵니까? 예, 6만 원 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생각하면 49만 원 이 정도 수준 맞추면 여기 지금 크게 장대 연봉 떨어진 이 자리만큼은 충분히 커버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익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익절 개념으로다가 정리를 또 하면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쪽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피부 미용 관련된 부분, 그쪽 부분에서는 이 회사가 가장 압도적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상장이 주춤했느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빼는데 그거 다 제가 볼 때는 그냥 햇소리로 데이터가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갖다 여러분 신뢰한다고 보면 우리가 봄에까지 올라온 부분 여기죠. 이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리 부분에서 훼손될 만한 사연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 이제 밸류에이션도 충분히 어떻게 돼요? 리즈너블한 구간으로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여기서 승부수를 또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9만 원 이하로 맞춰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을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아래로 눌리겠죠. 크게 장대 연봉 터진 게 어저께니까 오늘 좀 소강 상태고 지금 수급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조금 더 눌리겠죠. 이 부분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기 지금 40만 원짜리 저 자리 쪽에서 또 221 아래쪽에 내려갔잖아요. 이 종목은 222 이동평균 아래로 내려갈 만한 사유가 많지 않은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구간에서 우리가 충분히 포인트 잡고 또 과감할 땐 과감해야 되니까 오늘은 시그널 아니에요. 뭐요? 네, 당연히 이 종목은 기관이 매수를 해줘야 되는 종목이고 외국인도 매수해줘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수급표랑 사실 최근에 보면 기금도 좀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수반해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기금도 좀 매수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 타임이 들어오겠죠. 왜? 올해 성과물을 다 또 수익을 테이크해 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빠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런 쪽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저 아래쪽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잘 생각을 해서 출구 전략 준비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 생각하고 동의하신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들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안 좋게 계속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 당연히 손절 쳐야 되는 것들인데 내용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걸 갖다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 점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실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전 투자는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고민도 해결해 가면서 같이 뭐 아픔도 같이 풀어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많은 도움 드리고 노력하는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의 회원가입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과 매일 오후 3시 시장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시 이후 시장 특징주 체크로 내일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케어맨과 함께 투자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시장 뉴스도 체크하면서 투자에 간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 길 갈 때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큰 힘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주 기분 좋은 소확행입니다.